한때 여유롭던 일본 버블 시절 국민 아이돌로 불리었던 마츠다 세이코와 나카무리 아키나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8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돌을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도 무방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1962년 후쿠오카의 중산층 가정에서 장녀로 태어난 마츠다 세이코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스 세븐틴 콘테스트에 보낸 데모 테이프를 통해 예선 우승을 했지만 엄격한 부모 때문에 가수 데뷔를 못했었죠. 하지만 소니는 반드시 팔린다고 생각해 1년간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나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보통 데뷔 시기가 10대 중반이었던 여타 아이돌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였죠. 반면 나카무리 아키나는 1965년 도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형편이 어려웠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불완전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머니가 연예계를 동경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으며 가수로서의 꿈을 키웁니다. 여러 오디션에 응모했지만 생각보다 그녀를 알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중2 때 참가한 오디션에선 나이에 비해 목소리가 너무 어른스럽다고 탈락했고 중3 때 참가한 오디션에선 얼굴이 너무 아리 같다는 이유로 탈락했죠. 그러던 중 1981년 오디션에서 합격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 당시 일본은 그야말로 모든 게 호화로운 시기였죠. 버블 시대의 경제적 번영기를 누리며 서구 문화도 마구 유입되었고 덕분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나날이 높아져갔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음반사들은 해외의 프로듀서와 최고급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죠. 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음악적 인프라는 일본 음악을 확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둘은 음악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이돌로 급부상합니다. 세이코는 1980년 맨발의 계절로 데뷔하였습니다. 아이돌, 이 세 글자에 딱 맞게 무대에선 풋풋하고 애교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같은 해에는 프린 샤노초가 대박이 납니다. 아직도 유튜브에서 회자되는 이 곡은 세이코를 일본 국민 아이돌로 만들어줬죠. 푸른 산호초로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10개의 각종 신인상을 독차지합니다. 브로마이드 포스터 판매량도 1위로 올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브로마이드 포스터가 아이돌의 인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는데 세이코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었죠. 운 좋게 아이돌로 급부상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성공은 그녀의 선천적인 센스 덕분이었습니다. 버블 경제송, 아이돌 붐이 지속되면서 매일같이 아이돌들이 쏟아졌지만 타고난 애교스러운 무대 매너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부리꼬란 말도 탄생합니다. 부리꼬란 내승녀로 해석되었는데요. 1위를 하고 감격하는 우는 모습이 비춰졌는데 눈에선 눈물이 전혀 나지 않아 그녀를 가리켜 부리꼬란 단어가 유행할 정도였죠.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내숭을 떨었기보단 원래 그녀는 눈물이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마츠다 세이코는 대중이 원하는 걸 캐치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났고 상황에 맞게 취해야 할 액션을 선보이는 임기응변에 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영리함에 일본은 매료됐고 아직도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선 그녀의 노래나 스타일이 시대적 배경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다치 미츠루의 만화 터치의 여주인공 역시 세이코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며 머리 스타일도 세이코 스타일로 나왔었죠. 사람들은 세이코를 태양의 아이돌, 아키나를 달의 아이돌로 불렀는데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화사하고 밝은 스타일의 세이코의 곡들과 달리 아키나는 좀 더 깊이 있고 포스 있는 느낌이 많았죠. 한편 아키나는 1982년 슬로모션을 발매하며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반응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츠파리, 즉 불량소녀 이미지를 내세운 두 번째 싱글 소녀 A부터입니다. 사실 이런 컨셉과는 다르게 그녀는 마음이 여렸는데요. 대기실에서도 낯을 많이 가리는 탓에 다른 아이돌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여러 무대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키나가 수도꼭지인 것에 비해 세이코는 강단 있고 단단한 성격이었죠. 암튼 뒤인 세 번째 싱글 세컨드 러브를 약 77만 장 판매하며 데이트하였습니다. 여기에 금구가 대박을 터뜨리며 나카무리 아키나는 명실상부 아이돌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엔 츠파리의 집대성이라고 불리는 10개를 연속 히트시켰고 대중들은 아키나를 세이코의 라이벌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키나가 영리했던 것은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세이코와는 노선이 겹치지 않게 설정했던 것입니다. 어른스러운 이미지로 자신의 가창력을 뽐내며 노래를 불렀죠. 이후에도 다방면에 브리꼬로 히트하고 있는 세이코와는 달리 아티스트의 길을 표방하며 승부수를 띄웁니다. 한편 같은 시기 세이코 역시 인기 절정을 구가했는데요. 한 번은 공연을 난입한 팬에게 구타를 당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정신병을 가진 팬이 30cm의 파이프로 머리를 구타해 그 자리에서 기절하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세이코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얻었습니다.
합니다. 암튼 둘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며 같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한 번은 세이코가 다이아몬드의 눈동자란 곡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다음에 아키나는 장식이 아니야 눈물은으로 대박을 칩니다. 둘은 해와 달이라 비교되며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었지만 사실 둘은 사이가 좋았다고 하죠. 천상 아이돌인 세이코에 비해 아키나는 천상 아티스트로서 평가받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돌 그리고 불량한 아이돌, 내세우는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둘의 사생활은 정반대였습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이코가 걷잡을 수 없었고 아키나는 미련 곰탱이였죠. 아키나는 영화에 함께 출연한 콘도 마사히코랑 사랑에 빠집니다. 콘도는 촬영 기간 동안 아키나에게 반지를 선물하는 등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했죠. 반면 고 히로미를 동경해 연예계에 입문한 세이코는 데뷔 후 그와 2년 동안 사귀며 결혼을 약속할 정도였지만 1985년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이별을 발표합니다. 당시 호텔방 TV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된 고 히로미는 어이없어 했다고 하는 소문도 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재빠르게 소개로 만난 12살 연상의 배우 칸다 마사키와의 교제를 인정했고 2개월 후엔 결혼을 발표합니다. 그녀의 나이 23살이었죠. 이 결혼식은 테레비 아사히에서 독점으로 10시간 동안 피로연부터 모든 것을 내보냈는데요. 무려 34.9%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보면 과거와는 눈매가 다른데요. 과거의 풋풋한 이미지 대신 두꺼운 화장과 쌍꺼풀이 자리 잡았죠. 그리고 다음 연도엔 딸인 칸다 사야카를 낳으며 잠시 연예계에서 멀어집니다. 세이코가 부재한 사이 아키나는 연예계를 휩습니다. 미 아모레로 1985년 일본 레코드 대상을 수상합니다. 수상 후 노래 중에 어머니가 무대 위로 나타나며 꽃다발을 건네자 아키나는 노래를 이어 부르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죠. 그 다음엔 어레인지한 기모노와 보부 가발을 쓰고 나와 디자이어를 불렀고 인기는 대폭발해 1986년 그야말로 아키나의 해로 만듭니다. 이 노래로 2년 연속 일본 레코드 대상을 달성하며 여성 솔로 최초의 기록을 만들었죠. 日本レコード大賞受賞曲中森明菜さんのデザイアです。お願いします。이 기록은 이후 아무로나미와 하마자키 아유미가 잇게 됩니다. 하지만 사생활에 있어선 불안불안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시 사귀고 있던 콘도 마사히코와의 불화설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아키나에게 이목이 집중됐죠. 게다가 이때 선보인 난파선이란 곡의 무대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소문이 부추겨집니다. 그러던 와중 1989년 6월 뉴욕의 한 호텔에서 마츠다 세이코와 콘도 마사히코의 미래 의혹이 보도됩니다. 사실 미래의 근거도 부정하겠고 세이코가 격노하며 부정했지만 사람들은 더욱 불안한 시선으로 아키나를 보게 되었죠. 그녀의 몸무게가 36kg 정도 나갈 정도로 살이 빠졌는데 나중에 나온 보도에 이미 콘도는 그 전부터 홍콩 배우인 웨이언방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스캔들 한 달 후인 1989년 7월 아키나는 로pon기에 있는 콘도의 저택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키나는 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담인데 한 번은 일본 방송에서 아키나에게 몰카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가짜 점쟁이가 아키나에게 남자복이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눈물을 쏟았던 사건이 있었죠. 사건 후인 12월 아키나와 콘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알려진 썰 중 하나로 콘도가 사죄의 의미로 아키나에게 약혼을 약속했고 원래 이 기자회견은 약혼 기자회견이 되어야만 했지만 콘도의 사무소인 자니스의 번복으로 가쁜 사죄 기자회견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웃긴 건 콘도의 사죄가 아니라 아키나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던 거죠.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차갑게 대하던 콘도는 기자들이 결혼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결혼할 계획은 절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둘은 완전히 종결점을 찍었습니다. 아키나는 그에게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빌려주며 물심양면으로 챙겼는데 가차 없었죠. 나중에 아키나는 자서전을 통해 당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 몰래 사무실에서 매달 돈을 받고 있었고 이상하게 사무실과 가족은 점점 유대감이 강해지는데 그녀와는 멀어져만 갔죠. 가족과도 소원한데 연인도 믿을 수 없게 되자 절망에 빠진 게 아닐까 합니다. 여담인데 콘도는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불륜설이 끊이질 않았죠. 25살 연하의 여성과 5년 동안 불륜 사실이 걸려 자니스의 최고참임에도 불구하고 퇴소합니다. 한편 콘도와 스캔들을 부정했던 세이코는 90년대 들어와 미국 진출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스캔들이 우후죽순 납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던 유키조
댄스 온 더 블럭과 연문설, 뉴욕에서 알게 된 제프 니콜스와 그 외에도 백댄서였던 알란 리드 등과 연문설이 있었죠. 특히 제프와는 3년간 불륜이란 보도로 인해 희대의 스캔들 여왕으로 부상하지만 이 이미지를 역이용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남편인 칸다 마사키는 모든 일본 사람이 안 믿어도 전 아내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97년 둘은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세이코는 두 사람이 만나 저희는 딸이라는 엄청난 바꿀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도 조용히 끝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녀였지만 1년 뒤엔 딸 사야카의 통원 치료를 하다 만난 6살 연하의 치과 의사와 재혼했고 2012년엔 2살 연하인 대학 조교수와 세 번째 결혼을 발표합니다. 이 조교수도 당시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혼하고 바로 세이코로 갈아탔죠. 이외에도 사실 더 많은 스캔들이 있었던 그녀였지만 작년에 딸인 사야카가 세상을 떠나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홍백과 합전은 출전하지 못했고 아버지인 칸다 마사키와 언론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지각한 기자가 심경을 말해달라는 말을 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80년대 휘황찬란하던 시절에 탄생한 두 명의 스타. 이후 여러 사건이 일어나며 각자의 인생이 전개됐지만 우린 그때 남은 영상을 통해 그나마 그 시절을 얼핏 느낄 수 있는데요. 그들의 노래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건 단순히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미래가 기대되는 그 시절, 그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本当に盛り上がりました。今年の日本レコード大賞もいよいよお別れの時間が近づいてまいりました。そうですね。まもなく新しい年がやってまいります。どうぞ皆さん方にとってもこの新しい年がいい年でありますように。